미분과 경사하강법입니다. 먼저 미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에 대해서 알기 전에 평균 기울기, 평균 변화율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x가 변하는 것분에 y가 변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 x에서 나중 x에서 처음 x를 빼고 나중 y에서 처음 y를 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요. 그럼 이제부터 궁금한 게 이제 순간 기울기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요때 바로 지금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고 싶은 건데요. 그때는 이 x1이 이렇게 x2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하게 됩니다. 이걸 프라임이라고 있습니다. x2에서의 f 프라임 x2 요 값이 얼마냐 라고 해서 이렇게 순간 기울기로 정의가 됩니다. 이걸 좀 일반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x라는 점이 있을 때 그 x가 아주 조금 아주 미묘하게 변했을 때 거의 0에 가까운, 그러니까 뭐 0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만큼 변했을 때 얼마나 y가 변했는지 그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순간 기울기, 순간 변화량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미분이라고 합니다. 왜 미분이냐? 아주 잘게 잘랐다, 분해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주 잘게 분해했죠? 이 델타 x가 아주 잘게 된 거니까, 거의 0에 가까운 거니까. 그래서 이걸 미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분을 왜 구하냐? 미분을 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대, 최소, 최적점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학에서 참 중요한 게 그겁니다. 아니면 뭐 데이터 과학에서도 그렇고 최대, 최소 혹은 최적점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를 써야지 홍보 효과가 제일 좋은가? 당연히 100조 원 쓰면 제일 좋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말고 적당히 쓰는 한에서 언제 좋은가? 언제 약 효과가 제일 좋은가? 언제 부작용이 최소인가? 언제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는가? 이런 점을 알기 위해서 당연히 미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있을 때 실제 중요한 점은 요 빨간색 점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점을 찾기 위해서예요. 미분에서 이 순간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요, 우리는 그 값을 알게 되겠죠?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여기가 더 좋은데요? 뭐 여기가 더 좋은데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값은 의미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좋으려면 가장 많이 쓰면 됩니다. x, y에 있었을 때.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x, 요 밑에 x가 뭐랄까 들어간 비용이라고 하고, 요 y가 어떤 효과라고 쳐볼게요. 홍보 효과. 이런 점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적은 돈 써가지고. 당연히 이게 좋죠. 근데 이거 이렇게까지 해서 이거는 누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분값이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기울기랑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정확히 말해서 순간 기울기인데, 순간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그걸 찾는 게 공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손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타타타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알고리즘은 그렇게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경사하강법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경사, 그레디언트라고 합니다. 슬로프 같은 뜻입니다. 디센트가 감소하다는 뜻인데요. 먼저 어떤 점에서의 그 순간 기울기를 구합니다. 우리 아까 델타 x가 0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 델타 x는 실제 컴퓨터에서 0으로 구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0.00 아주 작은 끝 무한히 가서 1이기 때문에 우리 관념 속에만 있는 것이 실제 구현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거를 뭐 만분의 1, 천분의 1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 지점에서요, 이 기울기가 이제 플러스잖아요.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가주게 됩니다. 얼마만큼? 요 기울기에다가 어떤 러닝 레이트, 학습률이라는
어떤 작은 수를 곱해줘요. 그럼 이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x1에서 이 기울기 플러스 얼마에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이 학습률하고 기울기 곱해진 것만큼 다음 지점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해주는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이거 높게 잡으면 쑥쑥 이동하겠죠? 작게 잡으면 조금씩 이동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언제 멈출까요? 이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멈춥니다. 그렇겠죠? 그럼 이게 0이 되고 얘랑 같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최소, 최적점을 이제 컴퓨터에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동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 다 컴퓨터가 해줍니다. 요거만 우리가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경사하강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분이라는 게 공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그 미분에서 왜 중요하냐? 최적, 최대, 최소 이 값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근데 컴퓨터는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이거를 구현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 끝났구나 생각하겠지만 컴퓨터는 아주 바보예요. 아주 바보라서 문제점에 큰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시작했다고 해볼게요. 얘가 쭉 내려오다가요. 여기서 딱 0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끝나요. 여기서 정지가 되는 겁니다. 실제 더 작은 값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런 안장점 문제라고 그래. 안장이 뭐냐면 우리 말 탈 때 타는 거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약간 움푹 파였는데 여기 이렇게 실제 사람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딱 걸려버리잖아요. 더 낮은 데가 있는데. 그래서 안장점입니다. 영어는 세들링 포인트라고 그래요. 안장점 문제가 있고요. 문제는 여기 또 이렇게 좀 완만해지게 되면요. 아까 학습률도 굉장히 작은 수예요. 게다가 기울기도 굉장히 작다 보니까 얘가 하루 종일 걸려요. 이동하는데. 게다가 이 기울기도 점점 작아지니까 그 이동하는 것도 더 작아지고 학습률은 원래 작은 데다가 그래가지고 시간이 겁나 걸리는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이 경사하강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이제 옵티마이저 최적화 기법이라고 해서 나중에 배우실 것입니다. 정리하면 미분은 순간기울기, 미분은 순간기울기고요. 경사하강법은 그 최적, 최소, 최대값을 알아내기 위한 그 알고리즘에 해당이 되고 그때 학습률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빨리 찾을지 결정해 준다. 다만 이런 어떤 알고리즘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세들링 포인트라는 문제점, 안장점 문제가 발생하고 학습이 느려질 그런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